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원래는 사장님 저희 대표님이 진행하시는데 다른 쪽에 이제 스케줄 때문에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티콘글로벌 해외 직판 사업본부장으로 있는 이현철 전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입사한 지는 오늘 따져보니까 딱 한 달 됐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티쿤 카페나 티쿤 그 유튜브 동영상에는 여러 차례 등장 인물입니다. 제가 원래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한 약 5년간 티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티쿤 그만두고 나가서 이용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 강의해 주시는 이 강의가 우리 사업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아주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저희 이용사들이 지금 몇십 곳 정도 지금 영업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다른 사업의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국내 사업이라든지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 그 모델로 해외 직판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외 직판을 시작한 그런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이제 확실히 이제 가려지는데 먼저 이제 저같이 다른 비즈니스 기반이 없이 해외 직판을 한 업체들은 좋은 점은 사업에 너무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예,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사업에 전력 투구를 해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죠, 여건이. 근데 또 하나 힘든 점은 우리 모델 자체가 회원을 한 명, 두 명 차곡차곡 모여서 손익분기점이 되는 그런 회원 숫자가 나와요. 하다 보면 그 숫자가 될 때까지 아주 금전적으로 무척 고생한다는 게 이제 하나 단점입니다. 근데 다른 사업 기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전적으로는 다른 데서 이제 흑자가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판 쪽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상쇄시키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고생을 덜 하시는데 반면에 또 저희만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님도 다른 먼저 하던 비즈니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새로운 쪽에 많이 못 쓰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 속도를 보면 여기에 그냥 전념하는 업체보다 조금 덜 늦게 성장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온라인 모델이 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 회원이 모집될 때까지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티쿤에서 전에 근무할 때 뭐 그 사업본부장도 했었고 마케팅 본부장도 했었고 또 영업본부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래서 물건 해외 직판으로 파는 법은 나름대로 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그 만든 사이트는 리벨이라는 사이트고요. 지금 티쿤 이용사 중에 상당히 상위권에 랭킹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팔긴 무척 잘 팔았는데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소장님 같은 분은 뵙고 그런 상담을 미리 해서 회사 재무제표 관리를 어떻게 했어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알았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했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잘 모르고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 강의 잘 들으시면 이제 제가 고생했던 것들 여러분들 좀 피해 가실 수 있고 또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죠. 네, 반갑습니다. 김창섭입니다.
세 번째인데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3월달, 4월달 물론 4월달은 조금 땡겨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5월달 세 번째 맞이하는데 하면서 내용들도 진화하고 이용사나 또는 협력업체 또 어떤 그 해외 직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또 예비 창업자분들 이런 분들하고 여러 차례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이런 강의 내용도 진화하고 진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그런 내용들을 첫 번째랑 두 번째 타임에 그럴 때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실제적인 내용들 기업마다 어떤 데는 실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은 5년, 10년, 20년 차 된 기업이 어떻게 새롭게 아이템을 갖고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롭게 해외 직판 사업을 할 건지 뭐 이러한 관점들이 조금 녹아난 이런 케이스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새로운 각도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났고요. 서울에서 살다가 인생의 하여튼 10수년을 보험사에서 통계학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금융상품 개발하는 것을 10수년 동안 했습니다. 뭔가 하여튼 개발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DNA에 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대해상에서 벤처 붐이 불 때 테헤란로에 벤처 창업을 한 다음에 2년 만에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월급을 받았던 적이 없고 제 월급을 제가 줬던 이런 인생으로 20년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10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고요. 어쨌든 한 10몇 년이라는 그 세월을 중소기업의 사장님들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살았는데 서울에서만 일했던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마치 옛날로 얘기한다면 보부상처럼 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방 하나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게 제 몸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2년이 돼서 잘 정돈되고 해서 티쿤 글로벌을 만나게 돼서 오늘 또 해외 직판 사업을 하시려는 분 또는 앞으로 좀 더 잘하시려고 하는 이런 분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자문이 될까 이런 걸로 오늘 또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문 영역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연 저런 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아이템밖에 못했는데 세월이 흘러 대부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매우 잘하는 것도 있고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영역이 있지만 웬만한 중소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기술적인 것, 재무적인 것, 뭐 자금적인 것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 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설명이 있기 이전에 2달 전에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해외 직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물어봤더니 제일 필요한 건 역시 수출 관련한 희망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수출 자금 그것도 지원 자금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과 관련한 창업 지원 자금 세 번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금들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이 세 가지가 해외 직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 또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어떤 그 욕구였습니다. 또 하나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현재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건데 온라인 마케팅은 티쿤 글로벌에서 한 달에 어떤 그 설명에 3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꼭지가 온라인 마케팅 관련한 영역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고요. 말하자면 뭐냐면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하셨던 분이나 사업을 진행하신 분 모두 자금은 정말 절대적인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고요. 이거는 지난번 시간까지는 티쿤 글로벌에서 마케팅 하시는 본부장님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외 직판을 런칭했을 때 만드는 과정 6개월을 빼고 난 나머지 런칭했을 때 과연 해외 직판 사업으로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까라고 하는 이 계산 실제 예입니다. 대략적으로 따져봤더니 전체 대비 뭐 이 고정비가 한 37% 정도로, 물론 이것은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표준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모델입니다. 여기서 좀 더 들 수도 있고 좀 덜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습니다. 해서 1차년도, 2년, 3년도 시작해서 한 5기 정도, 반기로 따져서 5기 정도 시점 되면 손익분기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런 시점이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 자금은 얼마였고, 그러면 외부 자금으로는 융자 자금도 있고 정부의 자금, 무상한 자금도 있고 어떤 거는 보조금도 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시점마다 어떻게 섞어서 단계별로 자금을 도출하느냐라는 것들을 했더니 대략적으로 5기 정도까지는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어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드는 금액이 4억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조금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는데 최소한 덜 들지는 않은 것이 이 해외 직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제가 분석한 것들은 아니고 티콘 글로벌 자체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해외 직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것은 통계를 조사한 건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자금 조달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은행 자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정책 자금. 정책 자금이라고 한 것은 국가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래도 소기업도 있지만 중기업도 있고 좀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했더니 여기는 조금 더 영세한 소상공인이 위주로 된 데입니다. 소상공인이. 봤더니 은행 자금이 제일 많고 정책 자금인데 특이한 것이 세 번째인가 뭐냐면 카드나 서민금융을 이용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실태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거겠죠. 기업이 생애 동안에 또는 시작에서부터 발전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식의 자금으로 분류될까 했는데 많은 경우들은 은행 자금과 정책기관의 융자금 보증 정도가 대부분일 텐데 자금은 그런 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보시면 출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출연금은 정부 출연금인데 통칭 정책자금이라고도 다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자금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자금, R&D 자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상한 자금, 이자도 없고 상환할 의무도 없고 뭐 이렇습니다. 일명 공짜 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는 눈먼 자금이라고도 표현했지만 대한민국이 그런 이제 어리숙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눈먼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정교하게 준비해서 도전한다면 가능한 자금인데 일단 출연금은 R&D 자금, R&D 사업 자금인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그리고 규모 사이즈가 크면 산업부 정도가 될 텐데 우리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일단은 중기부가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이 또 좀 이렇게 일반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기존 초기 창업자분들이 가장 많은 뜨거운 자금은 창업지원 자금, 중기벤처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과 소진공, 중진공, 또 노동부 산하에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저 자금은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이라 그래서 저것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무이자 자금입니다. 창업지원 사업에 굉장히 큰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 자금이라 해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중진공이나 무협, 중기중앙회, 산업부, 중기부, 경기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좀 특이합니다. 수출 지원 사업이나 R&D 자금에도 경기도 자금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경기도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경기도 관련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돼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지원금이라는 이런 영역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금 보조금 영역이 있고 그 다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융자 영역입니다. 보증기관이 있고 국채은행에 있는 중진공, 소진공, 그러나 하나는 마르지 않는 자금은 시중은행의 자금입니다. 시중은행에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것, 담보 없이 기업의 기업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기업의 재무제표가 잘 받쳐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많은 사장님들이
기술 열심히 개발하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그 기술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런 부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이럴 때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 매출을 많이 할 때, 원청업체로부터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가 역으로 더 위험한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차라리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면 사람도 조금씩 뽑고 일도 조금씩인데 어느 순간인가 매출이 막 팍 늘고 막 하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한번 뽑으면 기계 장비를 도입하면 건물을 산다는 것은 고정자산과 고정성 비용인데 그것을 한 번에 잘못했다가는 훨씬 어려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꽤 오랜 세월들을 그냥 공장의 사장님들하고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원청 업체로부터 큰 물량 받을 때 그때 두렵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가서 조건이 좋아가지고 공장을 늘리려고 할 때 그때 위험합니다. 직원을 막 뽑아야 될 환경일 때 그때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냥 업체랑 오랜 세월들을 이렇게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 회사채나 투자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넘어서면서 있는 것이고 또는 초기 기업 중에서도 아주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는 영역이니까 우리랑은 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생애에서 어떤 기업은 창업하기 전에 가능한 자금이 있고 창업이 되고 나서 가능한 자금이 있고 어떤 거는 다 좋은데 7년이 넘자마자 과거에는 7년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내가 그 자금을 쓸 수 있었는데 7년이 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상관관계들을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케이스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습니다. 날로 창업을 했습니다. 나 홀로 이렇게 창업했어요. 도소매로 창업을 했는데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방이든 그냥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 기업으로 신규를 창업을 했어요. 의욕을 갖고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기업들이 창업하는 형태, 도소매, 공장도 없고 특별히 만드는 것도 없고 남의 물건 띄어다가 오프라인이 됐든 매장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죠. 참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여기에 뭐 혁신성이 있을까요? 잘 파는 마케팅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번 관점을 본다면 저는 한번 오히려 중기벤처부 산하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저런 것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참 특별한 건 없는데 의욕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조차도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공짜가 될 수 있고요. 어쩌면 융자가 될 수 있는 특이한 자금이에요. 성공 불융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년 전, 20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생긴 지 참 얼마 안 된 건데 저런 거 있습니다. 소진공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칸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은 경우 창업하려는데 그냥 창업하지 마시고 뭐 없을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없을까? 대한민국 엊그제 발표했잖아요. 재난지원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최소 100만 원 플러스 알파 받을 수 있잖아요. 100만 원 플러스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가구가 5식구입니다. 하여튼 5식구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혹시 모릅니다.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거죠. 동사무소에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시스템 강국입니다. 이번에 겪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런 정도의 나라였어 라고 하는 것들을 창업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국면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딱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러면 어쩌면 해당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런 게 있다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창업지원사업 점점점 왜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표시했냐면 도소매 나홀로 창업 개인기업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을 보러 가는데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입사 면접을 보러 가는데 뭐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산발하고 가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뭔가 산뜻하게 포장하는 게 없을까에 따라서 창업 지원 사업이 내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 그래서 점점점으로 표현했습니다. 기관은 되게 많습니다. 창진원도 있고요. 사회적기업진흥원, 소진공, 중진공 되게 많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전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데 기회에 도전하려면 내가 조금 준비를 하고 창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나홀로 그냥 하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고 하는 창업이면 좀 어떨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놨고 이런 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는 거의 확실한 수 있습니다. 비록 나홀로 창업의 도소매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출 지원 사업에 차별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점점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약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개인 기업을 권하지 않고 시작은 쉽게 개인 기업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진행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에 대한 혜택이 다릅니다. 개인 기업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개인 기업은 홀랑 문 닫아버리면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인 기업은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쇠고랑 차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법인 기업으로의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 기업이라 해서 차별을 하지는 않는데 많은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 사업도 만약에 올해 올해 작년 하반기에 창업을 개인 기업으로 하고 나서 간접 수출 조금 하고 올 상반기에 수출 지원 사업 중에서 2천만 원짜리 뭐 중진공의 자사 쇼핑몰 육성 사업 이런 거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1년 정도 잘 준비한 기업과 이제 막 준비도 안 되고 막 급하게 해가지고 서류는 마쳤는데 두 개 기업이 왔을 때 하나를 뽑아야 된다면 국가는 누구를 지원할까요? 허겁지겁 준비 없이 간신히 서류는 해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에 잘 갖춰가지고 온 기업을 주는 게 세금으로 주는데 단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을 주려고 합니다. 심사위원이 딱 한 명이 아닙니다. 복층 심사를 합니다. 누구는 사업성을 보고 누구는 기술성을 보고 누구는 뭐 수출에 대한 제대로 하자가 없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평가를 두 개 기업을 하는데 그래도 잘 준비하고 온 한 개 기업 허겁지겁 온 기업 당연히 잘 준비한 기업에 돈을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을 높이려면 잘 준비해서 하는 수출 지원 사업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만 턱걸이에서 내가 합격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개인기업 도소매 나홀로 창업 뭐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과제가 있어요. 이 기업의 과제는 뭐냐면 도소매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도 못하지만 이왕이면 저는 그런 도소매로 만든 기업을 조금 이렇게 체질을 개선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한편으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도 표현되고요. 하나는 이런 기업들이 제조업으로도 좀 이렇게 모양새를 만듭니다. 재무제표는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재무제표는 영국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 칠레를 하니까 칠레에서도 볼 수 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봅니다. 영어로 외국어로 돼 있지만요. 세계 회계 기준은 같다는 사실을 보고 만약에 개인 기업으로 창업했는데 재무제표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내용이 없네. 그냥 매출밖에 없네. 그냥 이렇게 된다면 그 기업은 체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플라스틱 뭔가를 용기를 해서 거기서 해서 일부를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해외 수출을 하는데 그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도소매로 하지 말고 고기를 재무 제조업이라고 하는 위탁 제조업이라는 이런 내용들의 골격을 조금씩 갖추는 것이 바로 이게 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고 내 재무제표나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데 여기는 개인기업은 등기부 등본이 없겠지만 제조업을 이름이 딱 들어간다고 해서 제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고
날 것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참 이렇게 안타깝게 보는 게 바로 도소매업입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조차도 모양을 갖춰서 위탁제조의 모습도 조금 갖추고 재무구조도 조금씩 갖추는 것들이 바로 어떤 개인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모양 있게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탕이 돼야 자금이 조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 조달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계획과 전략,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제 개인기업이 이렇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나홀로 창업하는 게 쉽기는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는 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홀로 창업인데 도소매이기도 하고 법인기업입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솔루션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방 이런 것은 조금 전 시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요. 두 번째, 금방도 제조업으로 위탁 제조 모습도 갖추고 재무구조도 좀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되면 이렇게 법인인 경우에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이런 것. 예비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이건 보는 관점은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금 조달의 하나의 원. 이런 겁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것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 기업에서는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법인을 우대합니다. 법인을.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법인인 경우가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만 딱 못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개인 기업 안 되겠니? 그러면 법인으로 바꾸든가 하면 가능합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고요. 대략 한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이에요. 사업 개발비라 해서 한 5천만 원 한도로 또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이에요. 안 갚아도 되는 것.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공공 조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제약 조건이 있기도 하고 공공 조달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공공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본인가를 받으면 공공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때 되면 법인세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기업은 버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아낄 수도 있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절세도 필요한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이런 것들을 설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막 했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틀이 되면 자금 조달도 제대로 되고요. 자금 조달에 새로운 트랙이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 자금 조달이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게 사회적 기업한테만 있는 별도의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여기서 제대로 된 게 팔로 공공 조달도 사회적 기업만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블렌딩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 기업으로 그냥 출발해 버리면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불리하다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법인으로 출발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다. 있다지 법인으로 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관점입니다. 이제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창업에서 이제 벗어난 기업에 식품 기업인데 식품이 수출 기업에 좀 있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에 식품이 있고 제조업으로 5년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방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지방에서 5년 경과된 기업. 이 기업은 아무래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매입을 해야 될 앞에 그런 것이 대두가 돼 있고요. 자금도 또 필요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금도 좀 절감하고도 싶은 이런 게 욕구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기업들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기업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한번 봅니다. 이런 기업들은 모양을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그냥 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기술적인 스펙을 잘 못 사고 그냥 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그냥 팔고 내가 잘 만들면 되지, 내가 그냥 기술 개발하면 되지 하는데 사장님 생각이고 외부 평가기관에서 봤을 때의 제대로 된 스펙으로서의 기술적인 것들이 미흡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이럴 때는 또 자신의 이 회사에 맞춰서 기술적인 특허도 여기에 없다면 부족하다면 제대로 된 특허도 갖추게 되고요. 또 기술 인증 같은 것, 기업의 스펙도 제대로 만들고요. 그래서 혁신기업 인증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식품기업이라면 해썹, 화장품이라면 CGMP, 건강식품이라면 때에 따라서 해썹일 수도 있고
어떤 GMP까지도 갈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인증들이 또 기업이 제조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죠. 제조업하기가 훨씬 어렵는데 제조업 그렇기 때문에 훨씬 어렵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제조업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당연히 왜 도소매업을 차별하느냐 하는데 도소매업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그리고 쉽게 접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조업은요. 진입하기도 어렵고 펼치기도 어렵고요. 점프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제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기에 많은 이런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거가 있어요. 똑같이 은행이나 똑같이 하나는 도소매업 기업, 하나는 제조기업인데 똑같이 매출 10억 해요. 도소매 10억, 제조 10억. 정책기관, 그냥 정책금융기관에 도소매 10억으로 가면요. 아유, 그냥 또 10억 별거 아닌 걸로 봅니다. 10억도 안 되면 그냥 신경 쓰기도 싫어해요. 그것은 지역보증재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그래서 도소매는 기술보증기금에 갈 수도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보시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그만큼 국가는 제조하는 기업들의 육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조하는 기업들은 R&D 과정도 도출해낼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법인기업으로서. 이런 게 그냥 기본적인 사항일 텐데 특이하게 이런 것도 솔루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기업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의 일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식품이 국내산 농산물들을 갖다 쓰고 농업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농업법인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특이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농업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매입할 때 전혀 다른 조건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양주에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남양주라고 지방 남양주는 저희 수도권이라고 한 충청도라고 생각해요. 충청도에 있는데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하고는 가까워요. 충청남도에서 농업법인을 만들었는데 전라북도가 우리 이 땅에 다른 기업들이 제조기업이 오면 그 공장 매입하는 자금이 만약에 20억 원에 이런 거 필요할 때 대부분 융자해 줄게. 대부분 초저리로 해줄게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농업법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농업법인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 지자체 자금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도출해서 일으켜 줍니다. 왜냐하면 지방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세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을 쓰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법인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고요. 이 기업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창업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내는 약 그냥 5년 내는 여러 가지 그런 창업 세제 혜택이에요. 세금 별로 안 내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이럴 때 농업법인으로 탁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또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해줘요. 절반이 됐든 70%가 됐든 이렇게요. 어마어마하게. 상당 기간 동안에 5년 동안 이 세금을 감면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업하기 좋게. 그런데 농업법인이 되면서 지자체 자금을 쓰면서 공장 매입하고 이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가 혜택을 받네. 이런 게 바로 국가랑 지자체의 어떤 지원되는 혜택이라는 거죠. 이런 법령과 제도를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창업지원사업과 수출지원사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을 어느 트랙에 어느 상황에서 섞어서 도입하면 내가 최적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될까?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거를 어느 단계에서 넣을까? 어느 단계에서 뺄까? 이거를 어떻게 섞어볼까? 이런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라는 거죠. 생활소비재를 제조업인데 20년을 하셨어요. 이 사장님은. 사업장도 갖고 있고요. 개인 기업이에요. 수도권에서 하고 있네요. 저기 파주 정도 생각해볼까? 아니 파주 말고 하남이라고 해보죠. 하남에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사장님은 사업장이 좀 작으니까 이전하고 싶어요. 자금도 필요하고 세금도 좀 절감하고 싶은 이 사장님이에요. 개인 기업이에요. 당연히 세금도 많이 내니까
사장님이 사업하다 보면 그러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내 이름으로 사업하는데 누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개인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금은 많이 내. 둘 중에 하나.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장님도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은요.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뭐 그거는 개인의 기질이니까요. 절대로 안 해요. 세금도 그래서 국세청 어디 지방청에 세금 표창장도 받는데 자랑스러워하는 사장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사장님. 그 사장님은 세금을 아끼려면 국가가 길을 터놨어요. 사장님 세금을 아끼는 길을 만들었으니까 빨리 법인으로 가세요 해서 법인도 했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걸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솔루션이 있겠죠. 이런 솔루션. 사장님 이런 거는 어때요? 아이템 그러지 말고 하나를 좀 빼면 어때요? 사장님이 갖고 있는 아이템 빼서 신설 법인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이전해. 내가 사업장을 만들고 사고 자금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사장님 아이템을 따로 빼자고요. 따로 빼고 벤처를 인증받고 수도권입니다. 지방에서는 지방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산다는 건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발 수도권에는 공장 회사 세우지 마. 만약에 세워가지고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사업장을 사면은 세금을 더블로 내게 될 거야. 중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방에서 하면은 중과세 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할 때는 벤처로 한다면 이게 마법의 카드입니다. 마법의 카드. 그렇게 해서 벤처를 인증받아서 사업장을 매입하면 20억짜리 공장과 사업장을 매입하면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이 취득세인데 거기서 75%가 감면받는 거다는 거죠. 어마무시한 마법의 칼이 바로 벤처 인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국가의 규격, 인증, 법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어떤 때는 위력으로 발휘해요. 엊그제 제가 자문하는 기업은 얼마 전에 자금을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얼마를 자금을 받았는데 이런 거예요. 뭐 벤처 없니? 뭐 없니? 인증 없니? 이런 거 왜요? 그랬더니 그거 하면은 금리를 깎아줄게 그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어려울 때는 금리 몇 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없어가지고 이거 벤처 안 돼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거 복구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도 계시다는 거죠. 그 인증이나 그 제도, 그 규격이 어떤 땐 쓸모없는데 어떤 땐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기업의 스펙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는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합병은 M&A를 얘기하는 거니? 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결합도 되고요. 양도 양수도 되고 다양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합병을 해요. 왜 대기업만, 초대기업만 인수분할 합병이 있나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다 맞는 거지. 대기업은 빼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나 그런 거지. 대기업이 혜택이 있는 거를 중소기업이 혜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 법, 제도, 지원 제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육성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하여튼 이런 것은 특이한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컨설팅하고 아주 고도의 컨설팅 하는 데서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이 과정은 잘 모르지만 혜택이 있네라는 것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까? 제조업 20년 된 기업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은 혜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창업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으니 창업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혜택이 있으니까 어떻게 섞어서 내가 저 일을 할까? 이런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조업을 했는데 20년 됐어요. 지방에 있고 법인이에요. 자금도 필요하고 가업을 물려주고 자식들한테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한 60대 전후에요. 30년 동안 쇳가루 날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하신 자수성가하신 사장님 20년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 기업, 오래된 기업들은 재무구조 이렇게 신경 안 쓰시는 분 사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어떤 매출을 일부 이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런데 아이템을 일부 이전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임가공 정도의 수준으로 오랫동안 하신 사장이면 특별한 노하우도 없어요. 그냥 기계 장비 갖다 놓으면 어떤 땡 이래요. 어느 회사 가잖아요. 기계 장비가 의리의리한데요. 의리의리한 기계 장비가 있는 회사들은요. 기술력이 별로 없어요. 장비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장비가. 그래서 그런 데들은 별로 제가 할 게 없어요. 알고 봤더니 기계 회사만 기계 회사가 조그만 회사 하나도 없잖아요. 국내 굴지에 세계적인 기계 회사들이 다 돈을 벌고 사장님은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또 기계 하나 들여놓고 또 열심히 해서 하면 기계 하나 들여놓는데 리스나 캐피탈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사장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런 거 하나 부품 하나 깎는데 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하나 해요. 납품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깎는데 수십억짜리 기계 장비가 있고 있어야지만이 깎아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 너무너무 많아요. 제조업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사장님 아이템 있는 거 일부 이렇게 따로 빼서 단순 가공하고 사장님이 한 60세 전후 되시잖아요. 직원분들도 60세 전후 되시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사회적 기업으로 하나 신규 창업을 해서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도 합니다. 그 기업에 단순 가공하고 고령자니까 이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이런 기업을 하나를 쭉 하다 보면 성장도 하고요. 사회적 금융의 자금도 조달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거. 이런 데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사람도 생명체고 기업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다 달라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신 분이 있고요. 유전적으로 골격이 튼튼하신 사장님도 있고요. 어떤 데는 허약하게 그지없고 겉모습은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 허약하고요. 겉보기는 참 정말 보잘것없는데 엊그제 지난주에는 여주에 있는 겉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른다라고 하는데요. 기계 장비도 몇 개 없는데 기계를 봤더니 말하자면 어디 초대 기업에 있는 장비들은 하나도 없고요. 사장님이 거의 손용공 수준으로 기계를 사장님이 다 만드셨어요. 다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해요. 딱 보는 순간 여기는 진국이에요. 재무제표 봤더니 괜찮네. 바로 괜찮고요. 그 사장님 바로 엊그제 그 지난주에 신보에서 3억을 그냥 받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신보에서 3억을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그 기업. 이렇게 시끄러울 때 가봤는데 기계 장치도 별로 없는데 하나하나가 보석 같은 낡았지만 그 기계를 사장님이 다 만드셨던 거예요. 기술력 하나는 짱짱한 기업인데 일반인이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정말 잠바도 아니고 슬리퍼 신고 양말을 벗었다 신었다 이런데 그 사장님 그 자신감 어느 거래업체에서 이렇게 왔어요. 멋지게 차려입으신 분이 딱 와가지고 음료수 딱 하나 했는데 그냥 넣고 가. 왜 자꾸 와 차비 드는데 그 자신감. 놀랐어요. 그런 기계 기술 그런 거라는 거죠. 외부로 잘 못 본다는 거죠. 내부를 보고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고요. 사장님의 기술력과 어떻게 거래하고 있는지 그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죠. 하나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어느 기업이든 이 기업의 생애에 따라서 기업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죠. 내 자금으로도 하고 평생토록 내 자금으로 하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평생 융자 보증하는데 맨날 허덕허덕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평생이요. 한 번도 이런 지원 자금을 남으로부터 내가 세금을 평생 꼬박꼬박 내는데 한 푼도 뭔가 지원받은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알고 봤더니 배 아픈데 누구는 기술개발 자금 1억 받았네 2억 받았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리그가 있다는 거죠. 수출 자금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작부터 중간에 성장하면서 또는 일정 부분 가끔씩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죠. 7년이 넘었는데 튀어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7년까지만 육성했는데 7년 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투자, 회사채, 신보기보, 중진공도 투자기관이에요. 이런 것은 사실 중견기업 넘어가는 정도 단계에서 있습니다. IPO,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 이런 내용들은 다 작은 기업들도 다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다.
이거를 어떻게 섞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것과 또 막 물려 있어요. 다른 법령들하고 물려 있어요. 어떤 건 사회적 기업법, 농업회사법 또는 무슨 과학기술법, 무슨 법 이런 거를 하나 할 때마다 연구소 인증 하나 할 때마다 법령이 있어요. 과학기술 촉진법, 무슨 법, 벤처 육성진흥법, 뭐 특허는 특허청에서 하고 다 관련 법령과 맞물려 있는데 개별 기업하면서 혹시 창업대학원을 나오면서 회사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섞어가지고 한다면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떤 것들은 정책 자금은 어떻게 막 녹아있고 R&D는 어떻게 막 녹아있고 이런 겁니다. 이리저리 막 섞여 있죠. 이게 창업 지원 사업으로 가본다면 이렇게 다양하죠. 2020년도 올해 기업 단계별로 7년 넘는 것 7년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 우리 저 뒤에 오신 분은 올해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 1억 원으로 돼 있는 요거를 도전하셔서 지금 1차 서류 심사 합격하신 대표님도 오셨어요. 여기 영광인 겁니다. 이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국가로부터 세금 잘 내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재무제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거는 500% 넘으면 안 되고 어떤 건 1000% 넘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요. 융자 영역이 아닌 데는 어떤 건 500% 정도까지 그러나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사람한테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세금 안 내는 게 뭐 불법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세금 체납할 수도 있는데 지원 사업은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기업은 제외. 아예 못 박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 전제 조건 국세, 지방세 체납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기에 이런 거. 어떤 건 중진공, 어떤 건 사회적 기업진흥원, 뭐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소진공의 생활혁신형 사업 이런 것도 이런 걸 섞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1년에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 있고 어떤 건 상반기 한 번이고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면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게. 이런 걸 잘 따져서. 그래서 그냥 창업하고 그냥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되 준비하면서 창업하고 하시는 것이 사업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부적인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선정자 수도 정해져 있어요. 1000명 이내, 뭐 1100명 이내 이렇게 다 공고가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성공 불응자 2천만 원 이런 거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있습니다. 대략 3, 4분기 정도까지 자금이 남아 있으니까 소진공의 생활혁신형 창업 이런 걸로 하는 거 저는 적극 권장해요. 적극 권장합니다. 성공 불응자 내가 성실하게 했는데 안 됐어. 국가 인정 봐줄게 면제 이런 제도예요. 이게 성공 불응자 저거 1000명입니다. 여기 어떻게 나눠지냐면 일반 그룹, 재기 그룹. 대한민국이 과거에 사업하다가 넘어지면 이상하게 범죄인 보듯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좋은 자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실패 자산도 자산이라고 최근에는 인식을 해요. 점점 확산되기 때문에 재기도전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어요. 괜찮은 거거든요. 과거에 실패했던 분은 앞으로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지만 500씩 나눠져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여기도 사회적 기능원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도 예비 창업도 있는데 재도전 창업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분야로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쓰러져라가 아니라 쓰러진 사람도 넘어진 사람도 재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예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고도 있잖아요. 이런 거. 그렇다고 보면 기회가 많다고 봐요. 이렇게 넘어졌어도 좌절할 게 아니라 한번 잘 갖춰가지고. 그러나 세금을 먹고 도망가신 분은 기회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실패하신 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요거는 금방은 예비 창업자라고 하는 영역이잖아요. 예비라고 하는 거. 설립 7년 이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법상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7년 이내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이야기는 창업했네, 엊그제 창업했네, 작년에 창업했네를 저희는 창업이라고 하지 않고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으로 설립이 되지 않았다면 예비 창업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설립된 때로부터 7년까지는 창업자라고 얘기해요. 공공기관,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 은행 어딜 가더라도 7년 이내는 창업기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냥 시중에서 창업한 지 좀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설립 7년 이내는 창업기업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게 많이 있죠. 이거. 엊그제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 패키지 설립 3년 이내 이렇게 1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5, 6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기업 마당으로부터 보시고 케이스 스타트업, 공고 신청,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기업 마당에서 이렇게 되고요. 초기 초창패 이렇게 약자로 했는데 이런 내용들. 건국대학교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 건국대학교. 이렇게 초기 창업 패키지가 얼마나 참 저는 대한민국 괜찮냐면 서울에 있다 그래서 뭔가 우대받고 저기 제주도에 있다 그래서 불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방에 있어도요, 다. 전국에 이런 거 만약에 1000개의 기업을 뽑는다라고 할 때요,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이렇게 다 돼 있고요. 말하자면 서울대학교는 예를 드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는 ICT 쪽이라든가 또는 강원대학교는 바이오라든가 어디는 항노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의 패턴과 방향에 따라서 내가 비록 서울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관계되신 분은 경상북도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 경북대의 요 창업 기업 추가 모집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도전하셨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겉보기로 하고 그냥 들어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 보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지나갔는데 왜 소개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만큼 사전에 잘 준비하셔서 올 하반기나 또는 내년에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한다는 거죠. 신규 창업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창업할 때 하는 것보다 어떤 대표님은 창업할 때 하는 것보다 조금은 요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창업하시고 나서 사업을 1년, 2년 하시면서 그때 3년 이내니까 그때 도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요. 또 지나서 4년, 5년 때 그때 도전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도전한다고가 능사가 아니라 잘 준비해서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뭔가 초기 기업보다는 좀 더 금액도 크고요. 훨씬 더 큰 기업들이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다 창업이에요. 1조 2천억 이렇게 하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 되게 많아요. 성장 촉진 프로그램. 어떤 기업은 이미 지나갔는데 좀 큰 기업들이 또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는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어떤 거에 선정된 기업은요. 그 다음에 괜찮은 기업으로 검증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제도 같은 것이 어떤 국회에서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 사업에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뭘 받은 기업은 그 다음에 훨씬 우대받는 것.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인데 제가 관심 있는 건데 요거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 여름 정도에 공고 나서 예비 기업들을 뽑습니다. 어떤 기업은 예비 창업도 있고요. 창업한 기업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준비되고 있으면 올 하반기 12월부터 1월 사이에 정식 도전을 하는 걸로 예비 리그를 뽑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적 가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획을 하고 내가 사회적 가치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사회적 가치를 플러스 알파를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에 만들어서 도전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 말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건 1억 정도 되는데 평균 5천만 원 정도에서 5, 6천만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보조금이에요. 이런 것도 다 보조금. 다 보조금. 수출 지원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사 쇼핑몰 육성이 초보 2천, 4천, 7천, 1억 플러스 인센티브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예요. 세금을 그렇게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니까요. 이렇게 많아요. 해도 설립 7년 이내로 나눴고요. 설립 7년 이내. 되게 많아요. 기업 단계별로.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덧 벌써 수출 지원 사업도 팍 점프를 하고요. 정책 자금 융자 보증 영역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 돈, 은행, 신용대출, 담보대출. 마르지 않습니다. 은행 돈 말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국책은행 돈이 빨리 마르고 보증기간 빨리 말라요. 저것도 수조 원이라 되는데도 말라요. 이런 거를 잘 받으려면 기업의 재무구조, 그걸 잘 만들어야 되는. 재무구조가 한 달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은, 일반 기업은요, 4, 4분기 결산을 미리 하고 그거를 사전 결산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초창기 때 제가 있었던 회사의 CEO가, 저는 첫 직장을 보험사에서 했는데 그 회사의 CEO가 재무통이에요. 저는 그 초기에 아니 보험사에 무슨 CFO 재무했던 사람이 오지, 희한한 일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그분한테 배웠던 게 있어요. 결산도 전략이다. 결산을 전략적으로 하려면 끝에 그냥 알아서 마감하고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해줘, 이런 게 아니라 마감할 때 4, 4분기 11월, 12월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가 내가 내년 사업을 한다는 거지. 결산을 전략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거죠. 그냥 해서 대부분 이러시는 분 많아요. 세무사, 회계사 사무소에 그 기장 비용을요, 그거 아끼려고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서비스를 해줍니까? 5만 원씩 더 주세요 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결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면,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려면 돈 더 주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금을, 내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자금을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기관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사항이라 사회적 기업 했는데 전략적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우리나라는 4,000개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 경기, 울산, 경남, 부산을 제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경남, 울산, 부산이 제 바운더리고요. 서울, 경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진흥법에 따라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업 단계별로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출발할 수 있죠. 소신공에 2천만 원짜리부터 출발하고, 또 무슨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로부터 창업지원 자금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세제 혜택도 보고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 가치를 넣어서 내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도 가면서 자금을 이렇게 저렇게 섞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술 개발적인 요소가 있다면 R&D 자금도 한번 넣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인가 수출이 있다면 수출 지원 사업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섞어서 이리저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많은 사장님들이 그냥 가시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한 7천만 원 전후, 사업개발비로 5천 해서 합계 한 1억 전후의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본인가를 가면 한 2억 정도 전후.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자금의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물론 기여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인데 이왕에는 조금 더 사회적 가치라는 걸 좀 더 집어넣어서 한다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SK가 기업의 계열사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갈곡합니다. 제가 만나는 어떤 사장님은 사회적 기업을 얘기했더니 SK에 납품하시는 사장님이에요. 특이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도 좀 괜찮아지면 남을 위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것들 힘을 사회에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한쪽에 싹 텄어요. SK가 그러거든요. 사회성과 인센티브라 그래서 제가 자문하는 어떤 기업은요. SK로부터요. 1년에 1억씩에서 3년 동안 3억을 받았어요. 다른 것도 받고요. 이런 데까지도 갑니다. 민간 지원 사업도 있다는 거죠. 국가만이 공공기관만 지원 사업이 아니라 민간 지원 사업도 있어요. 되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까지도 눈을 뜨고 앞으로 향해서 간다면 비록 내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가다가 저거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의 목표가 그런 대로 생각하고 금방은 표현되지 않지만 그렇게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근데 그런 생각을 아예 전혀 안 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냥 어쩌다가 가보니 여기까지 왔다 이러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저런 것도 생각하면서 민간 지원 사업까지도 내가 어느 순간인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지난번 1차, 2차가 지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혼자 하니까 전문의 기업이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들 되게 많이 필요하죠. 어떤 때는 개인 기업이 하면 좋을까, 법인 기업이 하면 좋을까. 법인 기업이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으면서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불법적으로 했다가는 쇠고랑 차는 일도 있다. 개인 기업은 쇠고랑 차는 일이 없다. 세금을 충분히 내니까. 삼성과 현대보다 LG보다 많이 내시니까. 여기 개인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일으키시는 분들이 개인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세요. 무진장 세금을 많이 내죠. 법인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은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놀림. 사장님은 삼성의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고 계시네요. 이렇게. LG에서 그분보다 더 많이 내시네요.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냅니다. 법인 기업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인 기업으로 하는 거에 우대가 됩니다. 법인 기업이 좋다, 개인 기업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부드럽게는 개인 기업으로 시작하지만 법인 기업에 여러 가지 이게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우대한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인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R&D도 수출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은 R&D가 기술 개발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수출에 직접적인 제조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닌 경우들은 혜택이 해당 사항이 없는데 없다라기보다 좀 드뭅니다. 그런데 약간이라도 제조하시는 사장님들이 있다면 국가의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고 경쟁도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 어려우니까 R&D는 출연 자금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자금. 물론 나중에 성공하면 약간의 기술료를 국가에다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데 시작부터 선정되는 데까지 뭐 제가 자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만만치도 않고요. 쉽지도 않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이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영역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기술개발 과제 자금인 거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도 물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데 질문 시간에 브로커예요? 뭐 이렇게도 물어요. 브로커는 이런 의미입니다. 보장하고 돈 먹고 뛰어 도망간다든가. 대출 성공을 보장하고 실패하더라도 도망가 버리고 이런 거. 내가 당신 기업 잘 안 되는데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해주는 거. 공공기관에 청탁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줘. 내가 가서 해줄게. 이런 게 불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가지고 이런 게 브로커 이런 거 돼 있고요. 물으시는 분이 지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문하는 영역이 있고 자문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문 영역은 이렇습니다. 상대방 그 대표님의 자문했을 경우에 이익이 큰 거,
또는 어떤 리스크가 엄청나게 있는 거, 또는 단품이 아니라 세무이기도 하고 R&D 개발적인 요소, 자금적인 거, 지원, 법령과 막 복합적인 어떤 자문들, 이런 것들. 개별 기업이 일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업무, 이런 게 저희가 자문하는 영역들입니다. 자문하지 않는 거 이렇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단순 대행하는 거. 내가 그냥 바쁘니까 이것 좀 해줘, 대피를 좀 해줘라고 하는 것 같은 거. 무슨 대서방이 하는 거. 문방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기관에 방문하기만 하면 되는 업무들, 이런 거는 자문하지 않습니다. 또는 해당 기업 본연 생산하는 거 가가지고 기계 돌리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자문 역량이 넘어가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불법적이거나 비합법적이거나 사회 통념상 미품 양속을 해치는 이런 업무들, 이런 건 자문 안 합니다. 이런 것들. 지난 시간에 물었던 거라 이렇게 답변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자문하는 것, 자문하지 않는 것 따로 구분을 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작한 지 5개월 됐는데 1,400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기업 꿀 정보입니다. 이 시간을. 자문 방식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문 영역, 마무리하게 되면 이러한 자문 영역이 있습니다. 전무님이 질의응답도 해야 되는데 오신 분들, 네네. 소장님 강의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좋고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 이외에도 해외 직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그 굴삭기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굴삭기 그 집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나오죠. 용가리발이라고 시명내용하고 나오는데 굴삭기 집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공장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제 공장은 아니고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기가 어정쩡하더라고요. 어떤 OEM이라. 네, 위탁 제조를 하시는 위탁 제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삭기에서 굴삭기 손 얘기하시는 거죠. 집게. 예, 집게. 네. 굴삭기 집게가 기술 개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에 R&D에 어떤 거냐면 기술 개발 과제자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여기 개발 단계에서 현재까지 없었던 어떤 기능, 현재는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밖에 하는 게 국내 시장에, 근데 미국이나 독일에는 요거를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 기술이 있다. 요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수입하는 데는 만약에 500만 원이 드는데 하나당 사장님이 개발하면 이게 1년 동안에 수입을 하면은 500만 원짜리가 한 30억 원어치 되는데 사장님이 개발하는 요 개발 자금이 있으면 수입 대체를 한다라는 영역이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입 대체라고 하는 영역들이 들어가서 사장님이 만약에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하셨어요. 그것을 말하자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요걸 기술개발 과제 자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의 업력과 기술력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은요.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기술개발 R&D 과제 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만 해당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직접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사장님 혹시 업력이 몇 년 되십니까? 저는 96년도 장비하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되죠. 지금 개인기업이에요? 법인기업이에요? 개인이요. 개인기업이요. 저희는 집게가 용접, 유압도 필요 없고 네. 뭐 일단 뭐 용접이 일단 안 들어가고 수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렇거든요.
제조업 개인 기업이시네요. 뭐 20년 정도 하셨다고 치면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기존의 오래된 기업에는 지원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알아서 성장하잖아요. 거꾸로 부모가 자녀도 다 큰 자식을 이렇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아직 독립되기 전을 육성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국가가 새로운 길도 있습니다. 새롭게 창업을 하는 길도 있다는 거죠.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는가,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년도 넘은 기업은요, 20년도 넘은 기업끼리 경쟁을 해요. 그런데 사장님이 신설법인으로, 신설기업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황골 탈퇴한 겁니다.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창업기업끼리 경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나라의 법 제도입니다. 그 법 제도를 모르고 그냥 힘쓰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티쿤운이 각 분야별로 이제 파트너들, 협력업체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금도 우리가 해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자금도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고요. 마케팅 분야도 있었죠.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제가 파트너였었는데 이제 회사 입사하는 바람에 안에서 그냥 직접 하게 됐고요. 뭐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또 업체도 저희가 몇 군데 하고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질문 또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지난번에 유튜브에서도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4월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뭐 한국의 많은 업체들,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매출 부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많은 이용사들이 4월 들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야외 행사용 뭐 이런 관련 상품 파는 데들이 특히 저조합니다. 근데 티쿤 전체 매출을 보면 작년 4월 대비해서 한 18% 정도 저희가 성장했어요. 네. 운도 좋아요. 다들 이렇게 힘든데 저희는 성장했는데 성장 요인을 보면 저희가 애드프린트라는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팔았잖아요. 명함도 팔고 스티커도 팔고. 근데 대부분 주요 상품들을 분양을 해서 지금은 다른 이용사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사이트만 저희가 분양을 안 하고 아직도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간판 파는 에드사인이라는 사이트고 하나는 용기를 파는 요끼.jp라는 그 사이트를 2개 하고 있어요. 근데 에어간판은 처음에 이제 그 분양받을 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계속 지금까지 직영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기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매출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도 아니었었고, 근데 4월 들어서 용기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날은 하루에 5천만 원도 나가고 어떤 날은 뭐 하루에 1억 원어치도 나가고 일본에 용기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 사이트로 저희 전상점으로 몰려서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덕분에 전체 매출로 따지니까 티쿤 전체 매출은 줄지 않고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 사업부에서는 중국제 일회용 마스크를 팔기 시작했는데 사이트에 올린 지 불과 반나절 만에 4만 장 넘게 나갔어요. 그 역시도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중국 사업, 우리가 중국에 지사가 있었고 또 지사에서 마스크 수급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근데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지금 마스크 만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뭐 내수도 좋고 또 지금 마스크가 이렇게 코로나 마스크는 수출 금지돼 있지만 일반 마스크는 또 수출이 풀렸어요. 물론 풀렸어도 내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언젠간 풀릴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물건도 있어. 근데 어떻게 수출하냐 말이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을 막 초를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용기 빨리 팔고 싶고 마스크 빨리 팔고 싶은데 기존의 방식대로 팔면 뭐 외국의 무역 무슨 협회 같은 데 가서 바이어 소개받아서 바이어하고 협상해서 뭐 이렇게 신용장 개설하고 어쩌고 계약하고 물류 조건 따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해서 물건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우리가 팔아야겠다 마음 먹고 홈페이지에 상품 정보 올리니까 바로 팔 수 있는 우리 비즈니스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사결정을 중국 법인하고 마스크를 팝시다 라고 결정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물건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용기는 뭐 그 전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사업부장하고 부서원들 알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해외 직판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시대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강점이죠. 예. 그거 거기 가야 돼. 4월에 올릴 테니까. 뭐 또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섬유 제조를 양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업종을 추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때 아예 법인을 따로 세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섬유업에다가 업종을 추가해서 그냥 그 공장에서 진행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업종 추가하면서 중소기업 진흥기구단에 그런 이제 정책 자료를 했더니 저희가 공장 지을 때 이제 거의 다 기술 인력부터 진행했거든요. 부채비율이 높다 보니까 안 필요가 그런 대표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양주에서 섬유 제조업을 하시는데 기업 업력은 몇 년이시라 그랬죠? 한 6년, 5년 기업 업력이 5년, 6년 창업 기업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려는데 기존에다가 아이템을 추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어떤 그 분사를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최근에 중진공에 가셨더니 여러 가지 한도가 찼기 때문에 추가 보증이나 추가 융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기업인가요? 법인 기업인가? 법인 기업이요. 그러면 요거랑은 좀 다르죠. 네, 그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정도. 제조업 5년인데 거기는 지방입니다. 양주는 수도권 특별 지역 벗어나 있죠. 그런 부분이 있어. 수도권의 경기도에 파주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특별법이 있습니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를 법에서 그냥 나눕니다.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중과세가 안 되는데 수도권에다가 기업을 하면 중과세 된다는 그런 법령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제 얼핏 기억에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양주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냥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이라고. 팩트 체크는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경우에 6년, 7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창업기업인데 한도가 꽉 찼다는 거죠. 한도가 꽉 찼어요. 정책자금이 풀로 찼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업은 그 기업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랑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거래 업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회사를 때로 신설하고 또는 어딜 가도 저리 가도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신설을 하는 것도 이렇게 별도로 신설을 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잘 따져서. 통상은 이렇습니다. 기존 아이템에다가 뭔것을 추가한다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추가되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으로 한참 하고 있어요. 창업기업이 도소매업인데 한참 3년, 5년 지나고 나서 그때 제조업을 추가한다 그래서 그 제조업으로 재무제표가 싹 바뀐다 하더라도 제조업으로서 받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법령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등기부등본에 추가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고, 어떤 사장님이 그래요.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제조업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지만 그것이 제조업이고요. 그럴 경우에 제조업을 해서
인정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느낌상으로는 자금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별도로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제조를 하시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업장이. 그래서 지원을 별도로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좀 세부적인 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 들고 아마 네네네. 그- 정확한 답변을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정부에서 마케팅 보조금 8천만 원 받았고요. 또 작년에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해 1억 6천 받았죠. 아주 맛있게 쓰긴 썼는데 근데 올해는 안 주더라고. 근데 올해는 2번 받은 업체들은 다 마케팅 보조금 다 떨어졌어요. 네. 아까도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해외 직판이 처음에 그 사업으로만 시작하면 자금이 엄청 힘들거든요. 당연히 재무제표 안 좋죠. 예. 계속 적자 누적이고 자본 잡식돼 있고 지원금 쪽으로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전문의이 받으신 게 중진공 자사 쇼핑몰 예. 4천하고 7천이. 예, 4천하고 4천 인센티브로. 네, 인센티브. 예, 잘했다고 그래서 또 4천 네. 줄까 봐. 미리 알았으면 좀 창업 당시부터 좀 알고 시작했으면 충분히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는 컨디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그 기업이 몇 년 됐습니까? 설립? 지금 4년 됐죠. 설립 4년이면 인식의 전환, 발생의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뭘로 가냐면 창업 지원 설립 7년 이내로 도전할 수 있어요. 매출액이 얼마셨어요? 혹시? 매출액이 한 7, 8억씩 됐었죠, 1년에. 1년에 7, 8억. 네. 1년에 7, 8억. 설립 3년 이내가 아니라 설립 7년 이내 사업으로 한다면 제 거는 뭐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 네, 말하자면 그렇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또 질문 있으세요?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